오늘은 테니스 정식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보는 시간으로 진행할 겁니다. 팀원과 단순히 공을 넘기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 상황과 흐름을 읽고 경기를 해볼 건데요. 선수, 심판, 기록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미션부터 해볼까요? 각 코너에 있는 공을 회수하고 갖다 놓는 활동을 할 건데요. 이를 통해 코트의 크기를 파악하고 빠르게 돌아오는 동작을 통해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은 1대1 또는 2대2 대결로 진행합니다. 각 코너에 공을 올려두고 도전자들은 베이스라인 센터에서 대기해요. 그리고 휘슬과 동시에 빠르게 공을 가져오면 됩니다. 모든 공을 다시 가져오면 성공! 그럼 출발! 오늘은 공식 규칙이 적용되는 정식 경기예요.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를 잃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테니스 정식 경기는 한 세트 6게임으로 운영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정규 리그는 4게임 또는 포인트제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심판도 헷갈리는 테니스 규칙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식 규칙이 적용되는 정식 경기예요. 첫 번째, 점수제부터 살펴보죠. 게임을 여러 개 모아 세트를 만드는데요. 보통 6게임을 먼저 이기는 쪽이 그 세트를 이기게 됩니다. 다만 2게임 이상 차이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만약 6대6이면 타이브레이크 게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정식 경기는 포인트제로 운영할 겁니다. 타이브레이크 11점 포인트제로 10대10 듀스 상황에서 2점 차가 날 때까지 운영합니다. 여기서 타이브레이크 점수제란 첫 포인트 때는 1서브, 그 다음부터는 2포인트씩 번갈아 서브합니다. 두 선수나 팀의 점수 합계가 6점 단위일 때마다 코트를 체인지합니다. 11점 먼저, 단 2점 차로 이기면 세트 승리예요. 두 번째, 타이브레이크 점수 호명 규칙입니다. 일반 세트와 달리 서버 점수 먼저가 아니라 전체 점수 A 대 B 순서를 그대로 부릅니다. 10대10 듀스 상황에는 2점 차 필요하죠. 총 점수 그대로 호명합니다. 11대10, 12대11 이렇게요. 코트 체인지 때는 특별한 호명 없이 진행됩니다. 6점 단위마다 엔드 체인지만 하고 점수 호명은 그대로 하는 건데요. 즉 타이브레이크에서는 항상 현재 점수 A 대 B 그대로 말하면 되고 승리 조건인 2점 차이만 신경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서브 기본 규칙입니다. 베이스 라인 뒤에서 서브하고 양발 모두 라인을 밟지 않아야 해요. 밟으면 풋폴트 반칙으로 실점입니다. 서브는 대각선 서비스 박스로 넣어야 하고 공식 규칙은 2회까지 서브 시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서브 토스 규칙. 공을 손에서 위로 토스한 뒤 떨어지는 공을 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 터치 서브 규칙인데요. 서브가 네트를 스치고 올바른 서비스 박스 안에 떨어지면 렛을 선언하고 같은 방향으로 다시 서브를 해야 합니다. 서브가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리턴과 이후 랠리 규칙은요. 리턴은 반드시 바운드된 공을 쳐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운드된 공과 공이 뜬 상태에서 치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네트 규칙은 랠리 중 라켓, 몸, 옷등이 네트에 닿으면 해당 선수가 실점하게 되니 주의해야겠죠? 이번에는 발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리는 반드시 공이 네트를 넘어온 후 타구해야 합니다. 공이 넘어오기 전에 미리 라켓을 뻗어치면 실점이에요. 아홉 번째는 복식 위치와 로테이션 규칙인데요. 복식 경기에서 각 팀이 에드 코트, 듀스 코트를 나누어 섭니다.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서브팀이 반대 코트로 바꾸고 다음 게임에는 상대팀이 서브를 맞습니다. 열 번째는 서브 순서 규칙. 동전 던지기 등으로 서브와 리시브를 선택하거나 코트 선택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가 선택하는데요. 이후 세트나 게임마다 정해진 순서대로 서버가 돌아갑니다. 폴트, 반칙 예시도 알아보죠.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면 아웃. 네트나 기둥 접촉이나 공이 선수의 몸 온 라켓을 2번 이상 맞는 경우도 반칙입니다. 리턴 전에 네트 넘어가서 치기. 또 공이 아직 네트를 넘지 않았는데 건드리기 등도 반칙이에요. 마지막으로 라인 판정 규칙은 라인을 조금이라도 터치하면 인으로 봅니다. 사이드 라인, 베이스 라인, 서비스 라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내가 만약 테니스 경기 심판을 맡는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심판에는
주심과 선심이 있죠? 주심은 코트 위 경기 진행, 점수 선언, 세트 타이브레이크 운영, 서브 순서, 시간 끌기나 매너 위반 같은 규칙 위반까지 전반적인 규칙 집행을 총괄합니다. 공식 경기에서는 의자에 앉아 코트 전체를 보며 판정을 내리는데요. 아마추어 학교 경기에서는 주심 없이 선수 자가 판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선심은 사이드라인, 베이스라인, 서비스라인과 서브 시 풋폴트 등 지정된 구역을 전담해 인아웃을 판정합니다. 주로 결승전이나 중요한 경기에서 배치됩니다. 선심이 없을 때는 선수가 자기 코트 쪽 라인을 직접 판정하는데요. 애매한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이익이 가도록 판정하는 것이 테니스의 매너예요. 선수와 심판 말고 코트를 지키는 숨은 도우미가 있습니다. 바로 코트 지원 요원, 볼 펄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코트 지원 요원은 코트에 굴러다니는 공을 빠르고 안전하게 정리해서 선수가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공을 줍고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할 때 공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서브하는 선수에게 빠르게 공을 건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프로 대회에서는 이런 코트 지원 요원 덕분에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거든요. 학교 경기에서도 학생 지원 요원이 있으면 진행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코트 지원 요원은 공을 주울 때 항상 코트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허리를 굽혀 조용히 줍습니다. 공을 건넬 때는 세게 던지지 말고 선수 발 앞쪽으로 한번 바운드 되도록 부드럽게 보내거나 가까울 땐 손으로 건네줍니다. 랠리가 진행 중일 때는 코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낮은 자세로 기다리며 공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코트 지원 요원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매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코트 지원 요원은 뛰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과한 전력 질주는 피해야 해요. 다른 선수 심판과 부딪히지 않게 주변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공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먼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공을 우선 정리해야 하는데요. 위험한 위치란 선수 발이나 네트 근처 등을 뜻해요. 불필요한 말이나 제스처로 경기를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코트에 남은 공을 모두 모아 바스켓에 정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인사를 건네면 코트 지원 요원으로서 역할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방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테니스 정식 경기는 참가팀 수에 따라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리그전은 모든 팀이 한 번씩 맞붙는 방식으로 한 경기를 패하더라도 다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팀이 많을 경우 여러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전을 치르고 각조 상위권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리그전은 1세트 11점 경기로 진행되며 승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돼요. 이 방식은 다양한 상대와의 경험을 통해 꾸준한 실력 발휘가 중요하며 경기 수가 많아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기르기에 유리한 구조랍니다. 토너먼트전은 일정한 대진표를 따라 승리한 팀만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방식이에요. 한 경기를 이기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지면 해당 대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를 이어간 단 한 팀만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매 경기마다 높은 집중력과 긴장감 속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경기의 박진감이 크다는 점이 토너먼트전의 특징이에요. 이 중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경기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오늘 경기 중 우리가 수행해야 할 미션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미션은 포인트 사이, 나만의 루틴과 파이팅하기입니다. 한 포인트가 끝나면 다음 서브까지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멍하니 서 있기보다는 파트너와 짧게 작전을 나누거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이번엔 길게 랠리 가보자 같은 말을 건네보세요. 컴온! 같은 구호를 외치거나 하이파이브, 주먹 인사로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 실수해도 다시 집중하기가 훨씬 쉬워진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멋진 플레이 인정해주기입니다. 멋진 플레이에는 인정이 기본. 내 편이든 상대편이든 좋은 샷이 나오면 그 순간만큼은 깔끔하게 인정해주는 태도가 진짜 테니스 매너예요. 포인트가 끝난 뒤 짧게 박수 쳐주거나 나이스 샷처럼 한마디 칭찬해보세요. 상대를 비꼬는 말이나 과한 세리머니, 도발하는 표정 제스처는 절대 금지. 경기는 이기고 지는 걸 떠나 서로 기분 좋게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미션은 마지막까지 예의 있게 마무리하기. 승패가 갈린 뒤가 진짜 실력과 인성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네트 쪽으로 다가가 악수나 라켓 터치로 수고했어를 전해주세요. 이겼다고 상대 앞에서 과하게 자랑하거나
졌다고 라켓을 던지거나 인사를 무시하면 멋진 경기도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경기에서 뭐가 잘 됐지? 다음에는 어떻게 공략해볼까? 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에게는 그 포인트 진짜 멋졌어. 다음에 또 치자. 라고 말해준다면 그게 바로 진짜 테니스 플레이어의 스포츠맨십입니다. 지금부터 감독과 코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술과 포지션 설정입니다. 경기 전에는 선수들의 실력과 파트너 조합,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왼쪽과 오른쪽 포지션, 전위와 후위 역할을 미리 정합니다. 또한 서브와 리턴의 방향까지 함께 설정해 경기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팀의 약점을 분석해 공격과 수비 전략을 설계합니다. 다음은 경기 운영과 작전 지시입니다. 경기 흐름이 불리해질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활용해 전략을 조정합니다. 서브 위치를 바꾸거나 리턴의 깊이를 조절하고 네트 플레이의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드롭샷과 드라이브의 사용 비율을 조절해 팀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경기 운영을 관리합니다. 이어서 경기 중 규정 확인과 이의 제기입니다. 라인 콜, 서브 규정 위반 등 명백한 규정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과 코치는 규정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을 들어 심판에게 구두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심판은 경기를 잠시 중단한 뒤 상황을 확인해 판정을 유지하거나 수정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판정은 수정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기존 판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규정에 기반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선수 컨디션과 심리 관리입니다. 경기 중 긴장으로 실수가 반복되거나 파트너 간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독과 코치는 길고 복잡한 설명보다는 짧고 명확한 피드백으로 선수의 집중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실수 이후의 태도나 파트너를 대하는 반응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사기 진작과 스포츠맨십 지도입니다. 경기 전과 경기 중 그리고 경기 후까지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상대를 존중하고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며 파트너를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기 태도와 팀워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테니스 기록원은 경기 중 점수, 서브 성공률 실책 등의 통계, 경기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테니스 기록은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는 포인트를 넘어 샷의 종류, 위치, 성공률 등 상세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수 기량 향상에 활용되기도 하니 테니스 기록원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겠죠? 기록원의 역할은 주심의 경기 시작 신호와 동시에 경기 시간 시작해야 합니다. 포인트 종료마다 기록지를 작성하고 대기하는 선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경기 결과 게시해야 해요. 이제 테니스 실전 경기를 직접 운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라켓과 공, 네트 높이, 코트 상태를 점검하고 이의 제기 규칙과 서브 규정을 간단히 안내합니다. 준비가 되면 양 팀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선수는 베이스라인 뒤로 이동하며 심판은 주심 위치에 섭니다. 이어서 각 팀 2명씩 선수 인원을 확인한 뒤 코인 토스를 통해 서브팀과 코트를 결정합니다. 서브 순서와 득점 방식을 최종 확인합니다. 주심의 서브 스코어, 콜과 함께 경기를 시작합니다. 경기 중에는 규정에 따라 경기를 운영하며 점수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정해진 점수에 도달하면 경기를 종료하고 최종 점수와 승패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 앞에 정렬해 인사를 나누며 테니스 실전 경기 운영을 마무리합시다. 경기를 다 끝낸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리뷰 활동인데요. 우리가 만든 경기 운영 방식을 성찰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경기 운영 방식 중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함께 확인하고요. 본선전 때 개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 모두 함께 토의합니다. 팀원과의 피드백을 통한 소통도 중요한데요. 팀 내에서 경기 및 각 역할 수행에 대한 성찰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기평가 체크리스트에 스스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팀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팀의 대표가 내용을 요약한 후 칭찬 릴레이와 개선할 점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최우수 선수상 투표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각 팀 내에서 오늘의 최우수 선수를 투표로 뽑을 건데요.
각자 투표한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최우수 선수로 뽑힌 학생은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함께 뛰어준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 경기 할 수 있다 하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스포츠클럽 정규 리그전 예선전을 운영해봤어요. 직접 경기해보니 어떤가요? 더 즐거운 경기 운영을 위해 본선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죠. 또 선수, 심판, 기록원, 관중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테니스 경기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식 경기 운영과 플레이를 함께 경험하며 배운 기술을 활용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션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나요?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를 끝까지 운영했다면 오늘의 미션은 성공입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러분은 이제 서브 에이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도전해보세요. 그럼 안녕!